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1차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응용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학습지를 스스로 풀어본 학생들은 정답을 확인하고 채점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차식과 분수의 곱셈입니다. 각각의 1차식의 항에 4분의 3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곱해주고 두 번째도 6x-8에서 각각의 항에 2분의 1을 분배해서 곱해줍니다. 자, 4분의 3 곱하기 4x 하면 4, 4 약분돼서 3x가 되겠죠. 이제 4분의 3 곱하기 12를 해주면 4, 1은 4, 4, 3, 12, 그리고 3, 3은 9, 플러스 9가 됩니다. 이제 2분의 1 곱하기 6x를 해주면 플러스 3x가 되고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을 해주면 부호는 마이너스,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동료항끼리 계산을 하면 3x 더하기 3x, 6x가 되고 플러스 9 마이너스 4 더하면 플러스 5, 그래서 답은 6x 플러스 5가 됩니다. 2번입니다. 분모가 3, 분모가 2인 두 분수의 덧셈입니다. 이 경우에는 3과 2의 최소 공배수로 분모를 통분해줘야 되겠네요. 분모를 6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3이 6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2가 된 거죠. 마찬가지 그 분수의 분자에도 똑같이 2배를 해줘야 됩니다. 계산하면 2x-4가 되고,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분모 2가 6이 되기 위해서 분모에 3을 곱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 분자에도 3을 곱해줘야 되겠죠? 분배 법칙 이용해서 분자를 간단히 계산하면 3x 플러스 39, 27이 됩니다. 자, 이제 두 수의 분모가 6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분모를 하나로 쓰고 위에 있는 분자들을 더합니다. 분자에서 동류항이 보이네요. 2x 더하기 3x 먼저 계산하면 2 더하기 3, 5x가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27 계산하면 23이 됩니다. 이대로 수를 놔두어도 되지만 1차 항과 상수항을 구분하고 싶다면 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6분의 5x 더하기 6분의 23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마찬가지 분모를 6으로 통분하겠습니다. 3이 6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1을 곱했겠죠. 마찬가지 분자에도 1을 곱해줍니다. 계산하면 4x-2가 됩니다. 두 번째 분모 2가 6이 되기 위해서는 3을 곱했습니다. 마찬가지 분자도 3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분모를 6으로 이렇게 합칠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분수에서 분자 3x 플러스 9가 그대로 올 수 없죠. 왜냐면 앞에 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이 분자에 곱해져야 되는데 분자의 항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 분자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쓰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계산하면 6분의 4x-2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각각의 항에 분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분자를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4x-3x니까 4 빼기 3, 1x. 그래서 우리는 x만 쓰면 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11이 남습니다. 이대로 놔두어도 되지만 1차 항과 상수항을 구분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6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1로 정리됩니다. 4번입니다. 분모가 2, 4인 두 1차식의 덧셈입니다.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인 4로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2가 2배가 된 거니까 분자도 똑같이 2배 시켜줘야 되겠죠? 계산하면 2x-6이 되고 애초에 여기 있는 분수는 분모가 4였으니까 그대로 분자를 써줍니다. 분자 동류항을 계산해주면 2x 더하기 1x, 3x가 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이대로 써줘도 좋지만 1차 항과 상수항을 구분하고 싶다면 하트 모양으로 나눠줍니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5가 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x값이 1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x가 1일 때에는 처음부터 x 자리에 1을 넣고 계산하는 게 훨씬 문제가 쉽습니다. 자, x값에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5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5일은 5로 나오게 됩니다. 자, 원래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가 여기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나머지 거 계산해줘 볼게요. 마이너스 3
괄호 안에 x값에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이니까 이 1은 2에 2를 더하면 이 값은 3입니다. 자, 4 빼기 3 먼저 해주면 안 되죠. 여기부터 먼저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사이에 괄호 사이에는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곱하기 먼저 3 곱하기 3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계산하면 4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빼기 먼저 하면 안 되고 곱하기가 먼저라는 겁니다. 대입하고 나서도. 자, 5 마이너스 괄호 안에 있는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로 고쳐도 계산값은 같죠? 5 더하기 5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번에는 x값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x값이 1이 아닌 다른 수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x값에 마이너스 2를 먼저 대입하는 것보다 이 식을 간단한 형태로 고쳐놓고 x값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것이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식을 먼저 간단히 해볼게요. 자, 소괄호부터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괄호는 중괄호가 될 겁니다. 중괄호는 소괄호. 괄호를 풀어주면 분배 법칙 마이너스 5x 플러스 1로 나오게 됩니다. 소괄호 안에 있는 식 동류한 계산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제 또 소괄호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곱하기 3을 분배해줘야 되겠습니다. 소괄호를 없앨 거기 때문에 중괄호가 소괄호가 됩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으로 되고, 자, 이제 소괄호 안에 있는 동류항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또 소괄호가 있고 이 소괄호를 풀기 위해서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분배해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것을 간단히 하면 x가 2개네요. 2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긴 식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식과 마지막 구한 2x 마이너스 3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x값 마이너스 2를 2x 마이너스 3에 대입해도 되겠죠. x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곱하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곱셈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자, 이것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을 더하라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m이라고 하는 거는 짝수, n은 홀수입니다. 이때 다음 식을 간단히 나타내라고 했네요. 자, 여기 m과 n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의 m제곱이란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이 짝수번 곱해지면 둘씩 짝이 지어져서 전부 플러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답은 플러스 1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한 값은 둘씩 짝을 지었을 때 이들은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 마이너스 1이 항상 홀수니까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1의 m제곱 대신에는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됩니다. 같은 값이거든요. 자, 마이너스 1의 m제곱 대신에는 1을 넣을 거고 그 뒤에 a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쓸게요.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그대로 썼고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1과 같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쓰고 뒤에 a-b가 붙어 있습니다. 자, 앞에 거 괄호를 풀어야 되는데 1은 곱하나 마나한 수이니까 a 플러스 b로 나오게 되고 자, 이 뒤에 보이는 이 식은 마이너스 1 곱하기 a-b 식입니다. 마이너스 곱해졌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거고 결국 플러스 a-b입니다.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괄호를 그냥 벗겨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a-b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b 사라지니까 위의 식을 간단히 하게 되면 결국 2a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xy 관계가 있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이죠. 자, 여러분 분수, 미지수가 들어있는 분수식은 분수다라는 형태가 나오면 x자로 곱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 분수식에서 왜 x자로 곱하냐면요. 자, 여기 볼게요. 3분의 1은 6분의 2라고 할 수 있나요? 같은 값이죠. 자, 이런 형태의 분수를 우리가 비례식으로 또 바꿔볼게요. 자, 이 경우는 1대 3은 2대 6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말이죠. 그런데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고 배웠습니다. 즉, 1 곱하기 6과 3 곱하기 2는 이 식에서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상황입니다. 가운데 과정을 지워볼게요. 가운데 과정을 지우고 보니 이 분수식이 성립한다면 이 곱셈식도 성립하는 겁니다. 1 곱하기 6은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거고 3 곱하기 2는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수는 분수꼴이다 라는 형태가 나온다면 X자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곱하면 3y는 2x라고 하는 등식으로 바꿔지게 되죠. 구하는 식에서 x, y 문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y 값을 없애줄 거예요. y 값을 없앤다라는 말은 y를 x에 대한 식으로 고쳐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식에서 y 값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볼 겁니다. 자, y 값만 남기기 위해서 y 앞에 곱해져 있는 3을 없앨 겁니다. 자, 곱해져 있는 3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등식의 한쪽 변에만 3을 나누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등식의 양변을 똑같이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좌변은 y만 남을 거고요. 우변은 3분의 2x가 됩니다. 자, y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이 y 자리에 3분의 2x를 똑같이 넣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y랑 3분의 2x는 같은 값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분수들을 고쳐보겠습니다. a분의 b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b 나누기 a로 고쳤을 수 있습니다. 나누기 뒤에 있는 a 값이 분모로, 나누기 앞에 있는 값은 분자로 가는 걸 배웠죠. 이 구조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x 플러스 y분의 x는 x 나누기 분모에 있는 게 나누기 뒤로 가죠. x 플러스 y로 고쳤을 수 있고 x 마이너스 y분의 y는 y 나누기 x 마이너스 y로 고쳤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y를 없앤다고 했잖아요. y 값에 전부 x에 관한 이 식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x 나누기 x 플러스 3분의 2x y 대신에 들어간 겁니다. 또 y 대신에 3분의 2x 또 y 대신에 3분의 2x 그래서 x로만 이루어진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이 두 항은 동류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계산이 되죠. 1x 더하기 3분의 2x는 3분의 3x 더하기 3분의 2x니까 계산하면 3분의 5x라고 할 수 있고, 자, x 마이너스 3분의 2x는 자 1을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3이잖아요. 그럼 3분의 3 빼기 2니까 3분의 1x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나눗셈, 나눗셈, 덧셈이네요. 나누기가 먼저입니다.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 분자와 분모가 역수 처리돼야 되죠. 5x분의 3. 자, 마찬가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서 수가 역수돼야 됩니다. x는 분자 값이에요. 분자에 곱해져 있는 값이니까 x분의 3으로 역수 처리됩니다. 자, 분모 분자에 같은 수 x가 있네요. 약분. 이쪽도 3일은 3, 3일은 3, 약분. 그럼 첫 번째 이 식에서 남는 것은 5분의 3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 계산에서 남는 것은 x약분, 3약분해서 2만 남았네요. 5분의 3 더하기 2는 5분의 3 더하기 5분의 10이기 때문에 답은 5분의 13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내부에 가로, 세로의 평행한 선분을 각각 그어 4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더니 세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A, B, C였습니다. 이때 나머지 한 부분, 이 영역의 넓이를 A, B, C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를 각각 X, Y, 세로를 Z, W라고 둔다면 여기 보이는 A 값은 X랑 Z를 곱한 값이죠. 그 다음 B 값은 가로가 Y, 세로는 Z입니다. C 값은 가로가 X, 세로는 W네요. 우리가 구해야 할 영역을 D라고 두겠습니다. 이 D 값은 가로가 Y, 세로가 W죠. 그런데 우리 이 영역 D를 A, B, C 문자만을 사용해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상으로 만든 XYZW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D값을 YW라고 나타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적절하게 ABCD를 짝지었을 때 XYZW가 다 들어가는 구성을 찾아봅시다. B하고 C를 한번 보세요. B하고 C를 곱한 값은 X 하나, Y 하나, Z 하나, W 하나입니다. 그리고 A랑 D를 곱한 값도 살펴볼게요. 이 둘을 곱한 값도 X 하나, Y 하나, Z 하나, W 하나네요. 자, 이런 관계를 다시 식으로 쓰면 자, B하고 C를 곱한 값, 이 값은 XYZW죠. 그런데 XYZW가 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었죠. A와 D를 곱해도 XYZW입니다. 따라서 BC를 곱한 값이 A하고 우리가 구할 D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이 D에 대한 거니까 이 D만 한쪽 변, 우변에 남겨두기 위해서는 곱해져 있는 A를 양변에 나눠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D값은 약분됐으니까 이 좌변에 있는 A분의 BC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역 이 D, 이 새로운 이 영역은 A분의 B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